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 마인드가 당신의 능력을 갉아먹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일수록 상대 성별에 피해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이성에게 대시해서 성공한 경험이 없고 외모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지니 더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 감정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되게 어떤 남성 혐오, 여성 혐오를 한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뚱뚱하고 좀 못생긴 여성이나 뚱뚱하고 못생긴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 뭐 예를 들어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들은 약간 찐따 취급을 당하면서 좀 이성에게 완전 철벽 당하는 경험이 많으니까, 되게 이성이 무서워질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반면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들은 많은 남성들에게 대시를 받고, 많은 남성들의 엄청난 구애를 받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상대방이 문제다까지 가는 거지. 인간의 자기 합리화 능력은 사실 때로는 그런 망각이 필요하긴 해요. 사실 되게 워낙 뛰어난 거기 때문에 그 망각이라는 게 그게 없으면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과도해지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극단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사실은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반면에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운동도 더 하고 자기 개발을 하게 돼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더 잘 나가고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더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은 계속 이성을 혐오해봤자 자기가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상황이 계속 생김으로써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면이 되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꾸미지를 않고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잡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취향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런 대상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인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 자체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원하는데 그렇게 부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도 그러니까 부자도 마찬가지인 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부자를 그렇게 욕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생각들은 다 부정해. 팀노바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고연봉 개발자 되고 싶어 하면서 실제로 많은 고연봉 개발자 연봉 8천도 찍고 5천도 찍고 6천도 찍고 이런 신입치고 이 정도 연봉이면 굉장한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 팀노바를 부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야. 고연봉자 되고 싶어 하면서 결국에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주는데 많은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건 잘못했어라고 부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이렇게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저 학원이 내 밥그릇을 뺏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연봉 8천 가고 7천 간 친구들 진짜 면접 제의 많이 왔거든요. 얘네들 한 3일 동안 이력서 쓰고 막 면접 제의만 3일 만에 한 3, 40개 오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면접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와서 그 친구들 그렇게 하다가 골라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 30개에서 하나 정도만 들어갔으니 29개가 남은 거잖아. 그 정도 연봉을 줄 수 있을 여력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면접 제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서 찾아가 보세요. 널렸어. 진짜 잘하는 개발자들 돈 많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널렸어요. 근데 막 부자들이 우리 돈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언론에 나온 부자들에 대한 욕하는 거 보면 브라보 외치죠. 근데 그런 프라임으로 돈이라는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서민들도 똑같이 욕먹을 포인트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영철, 정남규, 연쇄살인범들 다 서민들이었잖아. 그러면 서민들은 연쇄살인범이 많다라는 논리도 맞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극히 일부죠. 맞아요. 부자들 중에서도 되게 표독스럽고 정당하게 벌지 못하고 돈 가지고 정말 유세 떨고 이런 사람들이 극히 일부라고. 근데 문제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부자를 욕하는 게 너무 역겨운 거지. 그런 어떤, 그니까,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땐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욕하는 사람들은 부자 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부정적이거든.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냐?
근데 이게 되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학습된 좌절 같은 게 있거든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게 거의 획일화돼요. 그러니까 확실시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부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무언가에 대한 화풀이 내야 되니까 그 부자인 대상들에게 그걸 푸는 거지. 그래서 재벌들이 많이 욕먹고, 재벌뿐만 아니고 그 앞에 가면 한마디도 못하면서 막상 뒤에서는 인터넷 댓글은 엄청 욕하잖아. 실제로 똑같아요. 인터넷에서 실제 현실에서는 되게 여자들 엄청 좋아하면서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찐따들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막 실제로 보면은 남자들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막 뒤에서는 막 엄청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뭐 온라인에서 소비되어지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그래, 사람들 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이게 삶의 태도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보면 그 알파메일 막 이런 이론도 보면 진짜 이성에게 정말 인기가 많고 되게 잘난 사람들이 다 독식하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생겨버리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이 나오는 거야. 똑같아요. 개발자도 똑같아. 알파메일 이론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진짜 소수의 진짜 괜찮은 개발자들이 수준이 높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돈 싸들고 와가지고 우리 회사 CTO 돼달라고 그렇게 많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내가 더 좋은 조건인 회사를 가게 되고,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일할 만 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고연봉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볼 여지가 생긴다. 이거 좀 해볼 만한데, 인생 좀 재밌는데 라고 하면서 좀 파이를 더 키우는 거죠. 그 남들이 갈 수 없는 경지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오래 가져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인간은 습관이라는 게 2달 정도 유지하면은 습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몇 년째 고착화돼가지고 나는 피해자란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실제로 예전부터 많았어요. 아니 뭐 회사에서 일정을 강제로 주입해서 나한테 알려주는데 나한테 상의도 안 하는데 제가 피해자가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런 거 되게 많았었어. 그리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 신입들은 회사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라고. 왜 돈 받으면서 배우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내가. 아니면 진짜 일본 막 무일푼으로 일하면서 배우고 이런 거면 인정.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 돈 받을 건 다 받고 워라밸은 다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날 가르쳐라. 이거 존나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회사에서 일정 강제로 잡으면 그 회사 나오라고. 못 나오시죠? 왜냐면 거기밖에 못 가니까. 딴 데 이직할 자신 없으시죠? 라고 그러지. 팩폭이지. 맞아, 팩폭이야. 근데 이 팩폭이라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의 팩폭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팩트라는 게 뭐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상대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있어. 퐁퐁남 되는 사람들 특징인데, 그 이성에게 그런 외모적인 그런 게 어필이 안 돼, 섹스 어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상대방에게 돈으로 어필을 하는 것보다 그것 좀 약간 싼티나잖아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자기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더 개선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인간의 외모를 보면은 그 본능이잖아요 사실. 상대방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요즘 성형기술 많이 발달했으니까 정말 그게 컴플렉스라면 그거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 나는. 워낙에 요새 기술이 많이 발달하니까. 저는 그래서 참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떤 그러니까 자기 단점을 알고 인생 한 번뿐인데 계속 찐따로만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욕할 게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부족했나, 난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자기 스스로도 되게 이질감 없고 살기 괜찮아요. 자신의 욕구를 강제로 이상한 논리로 억압하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거든. 인생 짧아요. 저도 팀노바를 30대 되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벌써 30대 후반 가까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만 나이 6월부터 하니까 다시 30대 중반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나 개이득인데.
어쨌든 일반적인 나이로는 30대 후반이 됐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요. 그리고 젊음이란 거는 계속 오래 유지되지 않죠.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명확하게 잡고 중년이 됐을 때 더 풍족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어서 저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학생들을 어떻게든 고연봉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 그거 학생들 인생에도 좋긴 좋겠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가진 실력을 어필하기 위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사는 것도 너무 좋은 거지. 같이 윈윈할 수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인 거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서로 같이 부자 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저는 현실주의자라 사람들한테 모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은 절대 못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 현실을 부정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치고 내 주변에 엄청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모임만 가서 갈 때 뭐 저 명품 잘 안 입거든요? 명품 존나 많아요, 집에. 진짜 많아요. 한 1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명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명품을 부자들 만나러 갈 때는 명품 입어도 서로 어그로가 안 끌려. 그 형도 어차피 그런 사람들도 다 명품 많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아는 사람 통해서 그냥 뭐 이렇게 취미 활동한 동호회 이런 데 막 가잖아. 어그로 존나 끌려 그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막 뒤에서 막 아니 씨 뭐 비싼 것도 아니었어. MSGM 할인해가지고 티셔츠 한 7만원 주고 산 거 있거든. 그게 원래 한 2, 30 하는데 한 7만원짜리 한국에서 좀 싸게 팔 때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왔더니 그거 뭐 준명품이라고 막 옆에서 막 되게 뭐라고 해. 어쩌라고. 근데 그 문제는 뭐 아주 루이비통 입고 가면은 아주 그냥 뭐 기겁하겠네 싶더라니까. 아니 부자래. 그거 갖고 아니 뭐 그거 하나 산다고 부자면 우리나라 부자가 얼마나 많아. 근데 아니 근데 하나 살 수도 있지. 근데 그거 갖고 와 막 되게 그래.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막 너 그거 그 비싼 거 입었으니까 너 네가 술값 내래. 말이야 방구야 이게. 아니 뭐 그냥 사줄 수 있지. 근데 하는 짓거리가 무슨 그지 새끼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고 이제 40대 형이 그래요. 이해가 안 돼. 본인도 그러면 본인이 옷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비싼 거 입고 싶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스트릿 브랜드 맨날 그 막 거의 막 두세 배 주고서 막 그렇게 사면서 본인도 막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상대방이 뭐 입은 거 같고 그런 거 보면 난 기가 차더라니까. 그런 사람들 진짜 정말 같이 있으면 혐오가 생겨요. 그래서 나 막 자라 같은 거밖에 안 입잖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임에 따라서 내가 명품을 막 입고 갈 수 있는 모임이 있고 괜히 갔을 때 어그로 끌려요. 그리고 괜히 뒤에서 욕해요. 누가 그래서 뭐 돈 벌지 말랬냐? 내가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 하거든. 누가 돈 벌지 말래? 20대 때 놀 거 다 쳐놀고 난 20대 때 진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30대 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가르칠 정도로 실력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해서 잘 해가지고 좀 명품 좀 사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아니잖아. 난 진짜 노력으로는 웬만한 사람들한테 앉을 자신 있을 정도로 난 정말 절실하게 살았거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 프레임을 짠다니까요. 20대 때 개쳐놀고 30대 때 개쳐놀고서 40대 때 막 그 돈 없어가지고 막 빌빌대면서 그 와중에도 뭐 옷 사겠다고 막 어디서 막 노가다해가지고 옷 사고 막 그러면서 남들 뭐 명품 하나 입으면 옷 가지고 아무튼 옷 가지고 막 차고 그래.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막 세 번 네 번 되니까 이제 짜증나서 그런 모임 나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쩌다 한 명일 수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번 쌓이다 보면 굳이 말 나오는 게 싫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을 만나거나 좀 풍족한 사람 능력이 좀 되는 사람들이랑만 놀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날 때 그냥 스파 브랜드 입고 가요. 10,000원짜리 티셔츠 입고 가 그냥. 없을 것 같죠? 실제로 되게 많아요. 저도 이거 20대 땐 잘 몰랐어요. 30대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 더 심해져, 나이 먹을수록 그런 게.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근데, 어쩌겠어. 똑같아.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그로가 많이 끌려서 욕을 많이 먹은 케이스인데, 실제로 보면은 개발자들도 그 연봉이나 자기 회사 포지션에 따라서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진짜 우리 욕구에 솔직해지자고. 부자가 되고 싶고 뭐 했으면 잘했으면 좋겠고 다 솔직히 그렇잖아, 마음이. 그런 마인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좌절하지 않고, 아 진짜 내가 이 목표가 이거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직업 부정하고 피해자면 얼마나 고통스럽냐. 실제로 막 정말 범죄 피해자들이 얼마나 트라우마 갖고 살아요. 그런 마인드로. 근데 이거는 진짜 따지고 보면 피해자라고 보기가 힘들거든. 범죄 피해자도 아니고 그냥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이 포지션에 대한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런 마인드 갖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절대 좋지 않아요. 좀 긍정적으로 강제로 막 난 긍정적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가두면 더 노력 안 해요. 상대방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어? 이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 바뀌죠. 반대로 그 잘난 사람들은 더 성형하고 더 잘되고, 더 잘난 개발자들은 더 연습하고 더 공부하고 더 새로 나온 트렌드 막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더 잘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 어느 순간 한 10년 지나면은 너무 그 간극이 커지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지. 부자들 계속 부정하는 사람들이 5, 60대 됐을 때 재산이 얼마나 있겠어. 노후 준비를 잘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돈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야지. 저주하는데 어떻게 벌리겠냐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